자, 어제 강원 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을 했죠. 산림당국이 안간힘을 쓴 끝에 일단 주불은 잡힌 상태인데요. 네, 관련 내용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저녁에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 어제 규모로만 보면은 진짜 그 강풍도 그렇고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산림당국이 애를 써서 주불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지금 상황 좀 짚어볼까요? 예. 네, 말씀해주신 대로 어제 오후 7시쯤이었죠. 그 고성에서 변압기 또는 이제 계팩이라고 합니다만 둘 중에 산불이 이제 처음에 이제 발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후에 이제 강풍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번졌고요. 그 야산에서 다시 또 강풍들을 타면서 인근의 야산들 또는 다른 지역들까지 이제 번지면서 밤새 굉장히 큰 화마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강풍으로 인한 그 피해로 인해서 또 역시 이제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강풍이나 건조함 이런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명이 되겠고요. 고성에서만 이제 250헥타르가 이제 불에 타는 그런 산림이 이제 불에 타는 그 피해를 입었습니다. 250헥타르면은 축구장 면적으로 한 300개 정도. 여의도 치면 1.5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 면적이 이제 산림이 완전히 이제 화마에 휩쓸려가는 그런 밤새 피해도 있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많은 피해들이 또 있었죠. 산불에서 임야 250헥타르뿐만이 아니라 건물에서도 125채 가량이 탔고요. 통신사 기지국 59곳, 중계기 65개가 불에 타면서 인터넷 180여 회선이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었고, 네, 그 밖에도 이제 도로에서도 이제 양방향 도로 통제도 좀 있었고, 청량행 열차가 일시적으로 운행 중지되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예. 이 산불이 이렇게 순식간에 확산된 원인, 기상적인 요건에서 본다면 어떤 것들이 좀 가장 문제가 됐을까요? 네, 사실 그 산불이라는 것은 역시 이제 기상적인 요건보다는 어떤 실화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자연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만 극히 이제 드문 경우가 되겠고요. 자연 발화는 대부분의 이제 실화에 의해서 어떤 부주의나 실수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그것이 빠르게 확산해서 큰 피해를 남기는 것은 역시 이제 기상적인 요인이 말씀해주신 대로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건조함이 굉장히 일단 심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겨울철부터 해서 봄철까지 평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한 20에서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저희가 한 60에서 70%를 밑돌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가뭄 지역이다. 그래서 건조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0~30%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비나 눈이 좀 많이 오지 않은 이런 건조함이 있었고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그런 또 건조함이 심한 그런 낙엽들도 이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워낙에 많이 쌓여 있었고 이 강원 산간 지역은 또 침엽수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송진가루가 휘발성이기 때문에 불에 굉장히 잘 붙고 이런 것들이 가루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또 가볍죠. 가루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옮겨가서 또 다른 이제 불씨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제 이제 쉽게 불이 나서 크게 이제 화마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게 됐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강풍이겠죠. 그래서 양간지풍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쪽에서 워낙에 강한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불길이 계속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확산하는데 그래서 고성에서 속초나 강릉이나 동해나 이런 지역들까지 확산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것은 역시 이제 양간지풍, 강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전제를 해본다면 그 바람이 없었다면 어제 그렇게 센 바람이 아니었다면 어제 정도의 그 산불은 그렇게 크게 번질 수 있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두 가지 정도의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바람의 세기가 강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강풍특보가 내려지지 않았고 건조특보만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이제 불이 났다면. 초기 진화가 빨리 좀 됐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방어선을 구축을 해서 이제 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번지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었겠고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가 아무리 이제 방화선을 친다고 하더라도 이 공기 중에서 바람을 타고 이런 불씨들이 옮겨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이제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공기 중에서 떠다니는 것들은. 그래서 다른 야산이나 다른 건물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불씨들이 옮겨가면서 피해가 컸던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어제 바람이 그렇게 돌풍들이 강하지 않았다면 초기 진화가 좀 그래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제 이제 이 저녁 시간대, 워낙에 이제 취약 시간대에 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이제 초동 대응이 좀 어려웠던 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다면 글쎄요, 바람이 만약에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세게 보이지 않았다면 예. 수동 대응이 원활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네. 이제 결과론적이죠.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뭐 워낙에 이제 밤에 했기 때문에 예. 또 쉽지 않았을 측면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한 바람이 어려운 요인이었다는 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올봄 이 날씨가요, 예년과 비교했을 때 글쎄요, 좀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항상 뭐 크게 다른 점은 예.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4월 초 중순은 항상 뭐 일정한 그런 강한 바람들이 부는 때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후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매년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뭐 기후 이제 우리가 날씨라기보다는 기후라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런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매년 한두 차례 정도는 이렇게 4월 초 중순에 강한 바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3월 달은 확실히 이제 겨울의 기운이 많이 남아 있는 계절이고 여름보다는 다만 이제 4월 달은 어느 정도 이제 겨울에서 벗어나면서도 이제 봄 완연한 봄입니다만 또 여름으로 가는 그런 이제 길목에 놓여 있는 달이 바로 이제 4월 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겨울 기운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여름으로 가는 기운도 어느 정도 남아 있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애매한 달에 이런 일교차도 굉장히 심하게 되고요. 또 남과 북의 어떤 공기 차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강풍도 부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서쪽에서 그런 강풍들이 불어올 때 아까 이제 양간지풍 말씀드렸습니다만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이제 속도가 가속이 돼서 훨씬 더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은 기후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이제 강풍이 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부는 때가 이제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사계절 중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겨울철이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의 세기가 가장 세다라고 느낄 수도 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에 찬바람이 이제 뭐 얼굴을 강타한다든지 체감 추위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사계절 중에서 실제로 이 평균 풍속이 가장 높을 때는 봄철입니다. 물론 이제 겨울이 있는 해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봄철이 겨울보다 바람의 세기가 센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4월 달 이 시기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막 기자들 그 현장에서 리포팅한 걸 봤을 때 보면은 서 있기가 힘들 만큼 막 그런 바람이어서 이게 뭐 태풍도 아닌 때인데 물론 4월에 그 속초 지역을 가보셨겠습니다만 바람이 불긴 해도 어제는 유난히 더 셌던 게 아닌가라는 뭐 예상도 있던데 분석도 있던데 그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저희가 이제 그 학창 시절에 보면 펜현상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펜현상은 뭐 이제 어떤 바람이 이제 산맥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성질이 변하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고 바람의 세기도 세지는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펜현상은 이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어떤 기후적인 측면에서의 날씨죠. 그래서 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유독 이제 서풍이 더 강하게 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펜현상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이제 성질이 변하는 건데 어제는 서해안 지역조차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안 못지않게 이 서해안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다. 그냥 워낙에 강한 바람이 서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동쪽 지역은 더 강한 그래서 서해안이 강풍주의보였다면 동해안 지역은 강풍경보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에 달하는 그런 강풍, 태풍급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펜현상 이것보다는 훨씬 더 어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강한 바람이 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강원도의 기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매년 한두 차례 정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제와 비교해서 오늘 바람의 상황, 강원도의 바람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많이 그 풍속이 좀 잦아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가 굉장히 좀 심한 바람들이 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또 돌풍도 강했고요. 오늘 오전부터 해서 이제 한 초속 한 10m 정도 바람이 불었다가 오늘 오후에는 초속 5에서 한 7m 정도.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바람의 세기는 잦아들고 있는데 그것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반도의 날씨의 흐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남과 북의 그런 기압 차이, 밀도 차이가 굉장히 심해서 그 사이에서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어떤 남과 북의 기압 차이 그런 공기들이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날씨의 흐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바람의 세기도 좀 잦아들었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이제 바람의 세기가 더 잦아들겠죠. 이미 위에서 서풍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공기들이 이미 동쪽으로 많이 빠져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바람의 세기가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 이제 비구름이 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에서 기다리던 비가 내리는데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에서 5mm
5mm에서 한 10mm 정도, 특히 이제 동쪽 지역은 5mm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서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동쪽 지역의 건조특보 또는 건조경보 이런 것들은 주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기상청의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닷새 후까지도 계속해서 동쪽 지역은 건조하다. 그리고 바람도 평상시보다는 아무래도 봄철이기 때문에 좀 이제 강하게 부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기상청에서 당부했습니다. 어쨌든 그 또 3월 5일이 식목일이기도 하고 공교롭게도 또 성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건조한 기간에는 특히나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그 재난 문자 발송됐는데 지리가 좀 어두운 분도 계실 수 있고 순간적으로 불이 났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피해야 될까 우왕좌왕하는 그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속초 시청을 벗어나서 그 속초 해수욕장 쪽 바닷가 쪽으로 많이 피해 갔던 것 같은데 이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불이 다 번지게 되니까 그런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싶더라고요. 난감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제 사실 이제 여행객들 이게 동해안 지역으로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날씨도 포근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여행객들이 이제 큰 피해를 입게 됐죠. 그렇죠. 여행 가서 네, 굉장히 강한 산불이 있으면서 사실 고립된 거죠. 뭐 예. 산불이 온 사방으로 퍼지면서 고립이 됐는데 워낙에 밤에 발생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낯선 곳인데 밤에 또 이제 산불이 일어나면서 이 많은 여행객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 문자를 뭐 받긴 받았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대피소가 이제 뭐 어느 지역에 어디로 가시오라고 이제 문자가 왔을 텐데 그 지역이 어딘지 모르죠 사실. 어쨌든 그리고 고성 대피소와 속초 대피소였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니까. 모르죠. 그리고 그거를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되는데 어제 또 화재로 인해서 통신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안 또 됐었다고 피해를 하네요. 입으면서 일부 안 되기도 했고 인터넷이 또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본다면 사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 지자체 이런 곳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재난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밤새 이제 많은 재난 문자들을 포털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예.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자세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아주 빠르게 전달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여행객들이나 이런 낯선 분들께서는 어느 지역으로 가라는 건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밤에 지금 당장에 주변에서 불길이 막 휩싸이고 있는데 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명도 모르지 모르는 않습니까? 상황에서. 네.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쉽죠. 이 불이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죠. 예. 불이 나게 되면 연기가 나죠. 그 연기가 이제 바람을 타고 확산을 하겠죠. 그럼 확산을 안 하는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긴박한 상황이었고 예. 급박했고 이런 상황들을 잘 맞닥뜨리지 않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재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루트. 저 같은 경우는 SMS가 오진 않습니다. 저도 왜인지 모르겠는데 SMS는 오지 않는데 저는 이제 어플을 선택해서 차단한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돼 있는 것 같은데 SMS 안 오는 대신에 이제 어플을 저는 이제 설치를 해서 그 어플에서 이제 재난 문자를 받기는 하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겠죠. 뭐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이런 이제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뭐 우편이라든지 예. 전화라든지 이렇게 좀 미리 대피 지역 또는 비상 연락망을 취해 주는 것, 알려주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산불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산불들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전 산불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 강원도 지역의 산불이 최근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도 있었고, 뭐 2005년도에 또 역시 있었고, 천년고찰 이제 낙산사를 이제 소실하게 했던 그런 굉장히 큰 산불도 있었고, 뭐 1996년, 98년, 2000년 전부 다 이제 고성, 양양 굉장히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다 최근에 발생한 것들도 동해안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들에서 4월달, 3월달에 굉장히 강한 바람들이 불기도 하고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뭐 1524년에도 강릉 경포도에서 큰 산불이 있었고요. 1660년에도 3월에 삼척 산불, 1860년에 고성에서 굉장히 큰 산불, 1878년에도 역시 고성에서 산불. 그러니까 뭐 수백 년이 거슬러 올라간 조선시대 때부터 이 지역은 항상 이 시기에 굉장히 강한 바람들이 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뭐 한 수백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을 태운 것은 예. 이전 산불과 동일합니다만 민간의 피해가 좀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산불이 민간 쪽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도심 그리고 이제 속초 특히 이제
첫 발화 지점이 이 고성 산간 지역 중에서도 남쪽이었는데요. 그 남쪽의 고성에 민간인 지역과 또 가까웠어요, 그죠? 가까웠습니다. 민가 그래서 쪽과. 그것이 이제 굉장히 강한 서풍을 타고 곧장 이제 가까운 민간 지역인 속초 쪽으로 이제 그렇죠. 번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 피해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효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강원도 고성 산불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